네, 이어서 행정법의 효력과 적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행정법에서 중요한 법원이 헌법이랑 법률, 법규명령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이겠죠. 왜냐하면 각종 행정법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관련 행정에서 널리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다 법률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법률에 대한 해석 적용의 단계에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그 법률이 보편 타당한지 어떤 헌법이 추구하는 원리들에 부합하게 되었는지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법규 명령 같은 경우도 법률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이제 그 법규 명령을 제정하는 것이라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률인데, 법률은 어쨌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제 특별히 규정이 두고 있으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시기가 발생되면 이제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새롭게 신규 법률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법률과 법률 사이에 이제 어떤 충돌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같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법률이 바뀌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다른 법률이 또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간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중첩적으로 A 법률도 적용되고 B 법률도 적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무수히 많은 행정법령이 또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효력과 적용의 단계에 있어서 나름의 이제 이 단계를 구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법규명령으로 내려오는 단계의 질서가 상하관계가 있다는 건 기본이고요. 동일한, 그러니까 헌법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법률은 법률 단위, 법규명령이면 법규명령 단위에서는 일단 동일한 법이나 동일한 법규명령인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신법 우선이 원칙이 이제 기본이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걸 가로로 적어놔서 그런데 세로로 적는다고 치면 여기 헌법이 있을 것이고, 헌법 아래 이제 법률이 있을 거고, 법률 아래 법규명령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같은 법률 법규명령도 수차례 개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차례. 그러면 이렇게 닥지 붙어서 이렇게 수차례 개정됐을 거거든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법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새로 제정된 내용이 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법 같은 이제 단위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아예 또 결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법, A 법이 있고, B 법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같은 단위에서는 특별법 우선인데, 사실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특별법이 없는 경우도 특별관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동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A 법률도 적용되고 B 법률도 적용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위 상하 관계로 일단 헌법, 법률, 법규명령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보시고, 물론 법규명령 내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이제 순위가 이제 있게 하겠지만 그 안에 내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단계, 법률이면 법률, 법규명령 법률 단계에서 일단은 그 특정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령이 개정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일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법률 외에 또 다른 법령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적용될 만한 게. 그렇다고 하면 특별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아니라고 하면 동시에 다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행정법에서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사실은 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에 관련돼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조문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어느 시점에,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있으니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거, 동일한 법일 때 신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처분이 그 앞선 위반 행위를 전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분 시점이라고
이 가로치기 시간이라고 봤을 때 처분은 뒤늦게 밝혀진 거니까 앞선 시간이 있고 그게 혹시 그 처분이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 시점이 아니라 요 시점 위반 당시 위반 행위 당시 법령이 적용된다는 거. 요 점들이 그 전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행정기본법에 이게 명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나름에 이제 크게 기준을 작용하고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14조를 보시면 새로운 법령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력 발생 전에 완성 종결은 이제 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제하고 신청에 대한 걸 특별하신 경우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에 법을 따른다. 그리고 법령 등은 위반한 제재 처분은 위반한 행위 당시 법을 따른다. 위반한 행위 당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위반한 행위 당시 법령을 따른다. 요 내용을 보면 사실 헌법이나 형법 시간에 공부해보는 소급입법 금지 또 아니면 소급표 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헌법 13조, 형법 1조와 관련된 내용과 굉장히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을 두고 있다. 이런 기준을 법 적용의 기준을 줘야 되는 이유는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뭐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법규 명령에 있어서 그 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건 아닌데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 2022년 1월 11일 날 행정절차법의 특정 조문이 개정됐습니다. 특정 조문은 어떻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통령님이 2022년 1월 11일 날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행정절차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 안을 이제 통과시켰고 이게 정부에 넘어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시는 거죠. 공포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그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효력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부칙을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효력의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문회 관련된 규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적용에 관련된 특별 규정으로 사전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어떤 통지를 하는 그 처분에 전제되어 있는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청문회에 대한 개정 사항은 뭐 나중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2022년 1월 11일 날 행정절차법 조문이 일부 개정됐다. 그럼 행정절차법이 일부 조문이 개정돼서 이제는 동일한 평면에 새로운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은 부칙을 찾아가 보니까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20조 2항부터 4항까지 무슨 규정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시간을 더 주네요. 2023년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022년 1월 12일 날 적어놨던 거니까 아마도 이제 크게 시간을 더 뒤에 두고서 있는 조문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22조 1항 3호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이 법 시행 이후니까 2022년 1월 11일이 아니라 2022년 1월 1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날부터 처분에 관련돼서 어떤 그 기준점을 사전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칙까지 찾아봐야지만 법률이 개정되고 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14조의 1항, 2항, 3항은 사실 다 자세히 보시면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사정인지 여부는 이런 부칙을 찾아가 봐야지만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22조 1항 3호의 2호 요 개정 규정 있잖아요. 부칙 2조에서 말하는 개정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종래에 있는 행정절차법 같은 이제 행정절차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의 자격 바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련돼서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 어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청에 대해서 나 이걸 청문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한 내에 있는 거, 기한 내 요 조건 두 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다음 항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가나목 다목이지만 요런 요건들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신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제2조 적용례인 요 시행 이후 사전 통지를 하는 처음부터 적용한다는 조문을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행정법의 뭐 이런 그 단계 구조나 뭐 동일한 관계, 상호관계 중에서도 특히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국법 언제 것이 되느냐는 계속 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혹시 이렇게 따로 정하지 않았다? 효력만 보고 어떻게 언제 어떤 처분에 어떤 법령이 적용될지를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14조 1항, 2항, 3항을 가지고 기본 원칙인 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따져보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개별 조문을 좀 살펴보기 또 전에 일단 중요한 행정 기본법을 공부하면서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될 요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이라는 요소인데요. 행정기본법에서는 사실은 이제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았긴 하겠지만 다른 법령과 같이 다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거든요. 중요한 식별포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콕 집어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름의 이제 이 처분은 초두에 설명했던 여기서 봤던 법규 명령과 같은 행정 입법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필기자를 보는 게 더 편하긴 하겠네요. 필기자를 보시면 지금 아까 요거 설명했잖아요. 요거 행정 룰 설명했는데 지금은 행정 행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좀 구별이 안 되니까 색깔을 제가 좀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 이젠 파란색.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이 법률을 보충하는 룰메이킹이랑은 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 집행에 하면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의도적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빨간색이 나오네요. 그러면 파란색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들어가면 여기 행정행위. 사실은 행정법은 요 행정행위 내용을 배우는 것이 거의 뭐 대부분 파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법규 명령과는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본다고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규범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여기 쪽에 행정행위 처분 가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아까 봤었고 여기는 여기 처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행정행위 왼쪽에 있는 거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거를 배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요거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 행정법에서 법의 인식 근거가 뭐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 헌법, 법률, 법규 명령이고 행정규칙은 아닌데 아까 하나 배웠잖아요. 하나의 예시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상위 법령에 부인을 받아서 내려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행정 입법 시간에 다시 다룰 것이고 지금은 행정 행위 또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색깔은 제가 원하는 색깔은 파란색 개별적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펼치는 행정청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이란 표현은 사실은 행정소송법에서 있는 내용, 행정절차법에서 있는 내용, 행정기본법의 내용까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행정절차법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공권력의 행사 거부 또는 이에 준한 행정장애이다. 행정소송법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한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재판 재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처분이라는 정의가 굳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실제 미국 행정절차법을 본다고 하면 처분의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처분은 이미 다 정의되어 있던 거잖아요. 행정절차법이랑 행정소송법이 다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처분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심히 봐야 되는 제재적 처분들이 있잖아요. 제재 처분 그리고 그 제재 처분에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같이 유사하게 엄격한 처벌 절차의 원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미국에서 이제 허가 제도를 설명할 때 라이선싱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라이선스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허가류, 뭐 특허나 허가나 인가나 승인이나 이런 여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의미에서는 그 라이선스를 줬다 뺐다든지 라이선스를 주는데 거부한다든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는 라이선싱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이선싱에 있어서도 청문이 적용돼야 된다는 점들이 미국 연방행정처법에서는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설명해놓고 구체적으로 처분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특히 우리가 강조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적 처분 빼고는 설명이 없다. 이럴 거면 뭐 굳이 행정기본법에 이거를 이렇게 적어놔서 자평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넘어가 보면 아무튼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분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이유가 처분이 진짜 중요해서 뭐 처분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실제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니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만 중요한 빨아가는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다시 그 설명 구체적으로 드리면 행정소송법을 보시면 행정소송 절차, 행정재판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고소송이거든요. 근데 항고소송을 보면 항고소송은 결국 뭘 다투는 거냐면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처분을 다투는 거. 부작이 또 그 처분의 부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분이 중요해서 이게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항고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은 취소 소송이다. 여기도 보시면 다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의 취소, 변경하는 소송이다라는 점. 종류를 4가지 항고 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런 처분. 결국에는 항고 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알겠는데 행정기본법은 그도 이런 행정 구제에 대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행정의 행정 작용의 어떤 기준이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하는 이제 규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뭐 처분이라는 표현을 꼭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처분 취소 소송, 여기서 보면 처분 빨간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처분 취소 소송의 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처분이 무슨 의미이고 취소는 무슨 의미이고 그러니까 결국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요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이해하는 것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을 두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재량의 존중,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뭐 재량은 행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사법 재량도 있고 재판하면서 나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의 그 재량권 행사에 대한 양형 자료를 판단하고 또 심사하시는 판사님들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입법도 법을 어떻게 만들고 구성할 것인지는 또 입법부의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은 입법 재량도 있고 행정 재량도 있고 뭐 사법 재량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 재량에 대한 편이다. 근데 행정 재량을 왜 존중하는 것이냐? 행정 스스로 뭐 행정 재량을 행사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소송의 방법으로 특히 이제 사법부의 견제 방법으로 사법부가 행정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나름의 행정 재량을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 네, 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량에 관련돼서는 특히 행정기본법 10조에 아까 살펴봤던 비례 원칙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런 21조 22에서 보는 것처럼 재량 행사에서 특히 필요한 것들, 재량 있는 처분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는데, 특히 그 재량 행사가 되는 전제가 제외처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형량의 요소에 필요한 경우들을 좀 예시하고 있는 거죠. 동기, 목적, 방법, 결과, 횟수, 귀책 사유, 노력, 유무. 결국 결국 결론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형의 양적 요소, 형법에서 나오는 형의 양적 요소와 굉장히 유사하게 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심사하는 거냐고? 사법에서, 법원에서 심사할 때 결국 아까도 봤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이 취소시켜야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을 어디까지 존중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재량 심사를 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아야 될 결국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비례 원칙에 대한 요 내용을 있었잖아요. 비례 원칙이. 네. 과징금 부과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본 요 판례, 과징금 관련된 요 판례가 있잖아요. 요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요 재량권에 관련된 내용 쟁점이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행정기본법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건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그냥 이제 진행형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업법은 현재도 그렇고 외국인은 등기이사 등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사실은 이제 잘못된 법이긴 하고 타당하지는 않은 측면이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 법이 아직 위헌이 된 건 아니니까, 개정된 건 아니니까 현존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2010년부터 2016년 3월달까지, 그러니까 결국 6년간 조현민 이사가 등기이사로 됐었는데, 등기이사가 이제 조현민 이사가 외국 국적이었던 거죠. 미합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 국적 등기이사 이건 결격 사유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하려고 합니다. 면허 취소는 하나의 처분인 거죠. 면허를 준 것도 처분이고, 면허를 줬다가 뺏는 것도 처분이고, 면허를 취소 처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항공법의 조문에 따르면 마치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항공사업법 28조를 보시면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재량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량 행사하고 싶은데 재량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것입니다. 4호가 어떤 내용이냐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됐는데, 특히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 그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를 찾아가 보시면, 구조에 아까 봤던 6호에서는 임원 중에 1호부터 5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데, 그럼 임원 중에 제1호 사유를 찾아가 보면 1호는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있는 그 사람이 법인이라는 거, 그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라는 거잖아요. 6호 내용까지 같이 합쳐보면. 그래서 항공안전법 10조 찾아가 보니까 항공안전법 10조 1항 1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요 10조 1항 각호에 외국인이 있으니까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 구조잖아요. 구조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 국적 임원이 있는 임원이 3개월 이내에 임원이 교체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냥 반드시 면허를 필요적으로 재량 행사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조문이 기재되어 있고, 이게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2016년 당시에는 2016년부터 2016년 이 사이 당시에는 이제 항공사업법이 아니라 항공법, 옛날 이제 개정되기 이제 폐지됐지만 옛날에 항공법, 단일 항공법이 있던 시절인 거니까 뭐 좀 따져볼 필요 있겠지만, 이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요소들이 하는 거죠. 일단은 면허 취소는 처분이다, 행정 처분이었고, 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예를 들면 진에어가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는 받지 않았지만 받은 그 진에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무슨 소송을 제기되는 거냐?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거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다퉈야 된다. 소송에 가보면 그러면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한 그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아닌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재량이면 좀 재량 요소를 다쳐서 정말 진해가 잘못한 사유들이라는 걸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조문의 구조 해석상 재량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 재량을 존중하거나 이게 아니라 재량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진에어의 2010년부터
있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기간 동안 내에는 무엇을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봤던 요 행정법의 효력과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한다. 왜냐하면 종전 법률이랑 개정 법률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개정된 법률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요 박스 네모 박스에서 조현민 이사가 취임했을 때부터 퇴임했을 때까지 사이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뭐 그 사이 또 그 이유도 개정됐지만 크게 중요한 법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면 조현민 이사가 취임 당시 최초 취임한 당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면허 취소 처분을 실제 받지는 않았지만 면허 취소 처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툰다고 했을 때는 소송의 방법을 다퉈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 혹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까지 해서 면허 취소 위기에 진행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우리 행정법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뭐 항공사업법 같은 경우 뭐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낯선 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어서는 이렇게 행정법리들이 적용돼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 것인지 법률 여기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걸 설명을 마치면서 일단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한 조문을 가볍게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 가볍게 살펴보기로 하면 행정기본법 제1조를 보시겠습니다. 1조를 보시면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적법 적정 효율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정의인데 여기 좀 그 구분해서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네요. 법령이란 표현이네. 법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넘어갔네요. 처분은 무엇인지 사실 요 의미를 제 이해를 잘 하는 게 이제 행정법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겠는데 이거 색깔 달리 칠했으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파란색. 그래서 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요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뭐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법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 플러스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이잖아요.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우리가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을 법규 명령이라 봤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이제 그 행정법에서 중요한 법원이 되는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법령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점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런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은 법률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규범으로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처분은 아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특히 그 처분이 페널티 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형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재 처분이라는 표현. 제재 처분은 구체적으로 찝어서 야 너 그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령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처분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 구별을 한다는 거 좀 보시고요. 행정 이 3조, 4조, 5조 막 이거 넘어가시고 6조 기간 계산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칙 관련해서 법치 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근데 자세히 보세요. 8조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거 헌법 37조 2항에 대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리라이팅한 거에 불과한 거 아시겠죠? 평등 원칙, 비례 원칙도 다 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신뢰보호 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 공부를 할 때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헌법에 지금 현행 헌법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부당결부라든지 성실 신의 성실 원칙과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과거에 있는 9조, 10조, 12조 같은 경우를 설명함에 있어서 헌법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그 법원성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법률, 그리고 대통령 총령 불령 같은 법규 명령,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 세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법원으로 인정됐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14조 관련된 거. 왜냐하면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 방금 봤잖아요. 법이 개정된다니까요. 계속. 근데 물론 입법자가 그 부칙에서 친절하게 이 법 개정 전후의 사정을 아까 행정처법처럼 이 개정되는 이 청문회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그 사전 통제안은 처음부터 적용됐다는 걸로 확실하게 뭔가 좀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안 했다. 그럴 때는 요 일반 기준에 따라서 14조 1항, 2항, 3항이라고 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부관 요거 이런 내용들 중요하긴 한데요. 17조의 부관, 아까 특히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랑 같이 볼 때는 부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거고,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위법이 어떤 의미이고 부당한 건 어떻게 되고 취소는 무슨 의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걸 살펴볼 거 아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취소랑 구별된 철의 개념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행정법 공부할 때 나오는 개념들 이제 어떤 것들인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봤던 재량 행사, 제재처분의 기준, 결국 이 내용은 여기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비례 원칙의 다름 아니다. 비례 원칙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전사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재처분의 기준은 결국 형사법에서 얘기하는 형의 양적 요소와 굉장히 유사하다. 특히 제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척기간, 가로 마치 형사법에서의 공소시효 제도와 유사하게 시간이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는 건데, 하지만 다음 각호에 예외 사유가 있을 테니까 다음 각호에 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넘어갈 수도 있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인하가 의제 넘어가시고, 목숨 계약도 좀 그렇고, 과징금은 나중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새로운 우리 고유예요. 왜냐하면 과태료 제도랑도 구별해야 되고 벌금에도 구별되기 때문에 과징금에 관련된 거, 과징금의 납부기 하면 분할 납부 있는데,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도 나중에 이제 특히 이런 행정 대집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정 대집행, 그리고 이행 강제금 정도, 이런 정도, 직접 강제, 즉시 강제, 강제 중수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봐야 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행 강제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여부에 관련된 거, 수리와 관련된 신고, 요 수리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법 테마거든요.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또 행정기본법이 들어오면서 의미가 있는 조문들로는 제 생각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처분을 재심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전에는 규정된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정한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6조, 37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행정 입법 활동, 법제 개선, 법령 해석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시면 행정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특히 이렇게 제재 처분은 돼 있지만 요 처분이 진짜 중요하다. 처분이 행정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제재 처분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이런 행정 일반 원칙들이 재판하면서 얼마나 다뤄지겠습니까? 근데 재판이 대상되는 게 처분에 한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거 소송하면서 국민이 내세워 쓰는 이런 원칙들, 행정이 이런 원칙들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그 처분에 언제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 이런 법 적용 기준 같은 경우 굉장히,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적용되는 법률이나 법령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부관, 위법한 부당 처분의 취소 또는 적법한 처분 취소와 철회 구별하는 거 나중에 또 중요하게 볼 거고요. 재량 행사 기준, 그리고 처분에서 문제되는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는 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이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올려드린 행정기본법을 출력해서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조문 표저 있잖아요. 표지요. 이런 표저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쟁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